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 1966년에서부터 1967년까지 쓴 일기입니다. 제자의 영혼이 고요 속에 머물 때, 닮고자 하는 선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청빈이 이어진다. 지붕이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사소한 일. 그는 집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친구들과 더불어 별들은 귀족의 몰락에 화를 낸다. 성인들이 사방으로 길을 떠난다. 고요하여라. 어떤 말도 필요 없다. 그의 후방을 벗기고 날려보낸 것은 행운의 바람이었다. 그의 명성을 물에 잠기게 한 것은 행운의 바다였다. 이상한 섬. 나는 모순에 빠졌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자비이며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다. 다른 이들도 같은 모순에 빠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연민이다. 노트 17. 네, 오늘은 1966년 2월 17일에 쓴 일기부터입니다. 오늘은 예언적인 날이다. 정녕 빛나는 봄의 첫날이다. 지난주에도 날씨는 그리 춥지 않고 따뜻한 편이었다. 이제 추운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실로 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하는 날이다. 밤이 오면 여전히 얼어붙지만 밝은 아침이면 태양이 빛나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땅 위의 모든 것이 잠에서 깨어난다. 마치 돼지가 자신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굴 밖으로 나온 산 돼지를 보았다. 아마 3개월 이상 겨울잠을 잤을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른 시간이어서 나는 산 돼지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낮이 되니 그 녀석이 옳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알았다. 아침이 되자 더 화창해지고 화창한 날의 맑은 기운이 내 피 속으로 흘러들었다. 추운 겨울을 지내다 보면 봄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돼지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느껴야 한다. 돼지와 나무를 등지고 살면 느낄 수 없다. 자연을 등지고 살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은수자로서 살다 보면 큰 외로움과 상실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희망과 이해 깊은 순간이 더 자주 있다. 은수 생활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순수와 내밀한 방향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소중함을 간직하길 바란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은수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덕이 빛나고 새롭게 느껴져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새로움을 바라보니 옛 추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느낀 신선함이 무척 가깝게 느껴졌다. 19살이나 20살 시절에 처음 봄의 신선함을 발견했다.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봄을 체험해야 하리라. 완전히 새로운 기회다. 완전한 쇄신이다. (1966년 3월 2일)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이 있다.
사람, 사건, 갈등, 경향, 심지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날마다 심지어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판단하며 시시비비를 밝히려고 했다.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거나 파멸의 길을 향해 간다는 것과 같은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모든 것이 무한한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나는 그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한 것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 내가 파악했다고 말한다면 곧바로 나는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된다. 마치 내가 그 세계에 박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삶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뜻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끊임없이 언어의 자욱한 연기에 질식하게 하는 이 시대에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침묵하고 그냥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더 분명한 길이다. 사람들은 결론 없는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상황을 분석하려 애쓰지만 자기 편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 1966년 3월 6일 사순 제2주일. 다시 춥다. 내가 좋아하는 시냇물 흐르는 걸 바라보며 숲길을 따라 오랫동안 산책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하러 갔던 보호림 안에 들어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언덕을 오르내렸다. 인간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막상 그때가 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현관에서 들풀 넘어 사슴의 등을 바라보며 15분 정도 서 있었다. 사슴 5마리가 담 너머 쌓아놓은 나무 더미 옆에 서 있었다. 은수저의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다. 그래서 사슴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사슴의 우아한 동작을 바라보았다. 사슴도 나를 알아보고 귀를 쫑긋 기울여 무엇을 들으려는 듯 가만히 있었다. 나는 사슴의 커다란 갈색 눈망울을 응시했다. 코는 검은 색깔이다. 의심 많은 한 녀석이 한쪽 발을 들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치 재즈곡에 맞춰 춤추는 것처럼 발을 구르다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사슴은 다른 사슴이 모르는 우아한 고급 트로트 스텝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인가. 나는 사슴의 완벽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은수 생활의 아름다움과 필요성에 대해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의심 너머의 실제를 일깨우는 진리의 섬광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이 내가 그 길을 가도록 이끈다. 그래, 바로 이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이 마지막 권위다. 나는 그 권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한한 감사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권위가 나의 모든 실수, 약함, 이탈, 오류를 씻어줄 것이다. 그것이 내게 보여준 방향,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점점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리라. 1966년 3월 8일.
은수 생활은 단순한 필요에 귀착된다. 고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고독을 선호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의 뜻은 순간순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늘 그 선택이 던지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 그 선택은 고유한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도전장을 내민다. 요즘 던지는 도전은 내가 사람들, 곧 공동체 회원과 친구, 독자와 여러 시인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의존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계속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결국 결심하게 되는 것은 가상의 것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에서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가 실제로 맞닥뜨린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현재를 더 충실히 살고 더 홀로 머물고 더 이탈하며 더 명료해지고 더 잘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혼돈과 약함, 주저와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고통과 악몽의 연속일 뿐이다. 언제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힘을 계산할 수 없다. 올곧지 않을 때 애매모호함과 좌절과 위기의 날이 찾아온다. 그러나 나는 내 목적을 알고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얼마나 적개심에 불타고 야비하고 부당했는지를 발견한다. 오늘 다시 나는 부당하게 의심하고 오컴에서 사감이던 도에르티에게 감사할 줄 몰랐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도에르티는 친절하고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경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보석으로 나를 부르신 실제의 고독에 대한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선택으로 나는 빛을 갚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고 경배와 기도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1966년 3월 10일 오늘 아침 나무 자르는 일을 끝내려 한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다. 허리가 많이 아픈 것을 보니 틀림없다. 23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다. 분명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수술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나라가 수술을 능사로 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행히 담당 의사인 미첼 선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중하여 수술에 대한 맹신은 없는 것 같다. 수술받지 않으면 조만간 팔과 손을 못 쓰게 될 만큼 내 허리 상태는 심각하다. 펜을 잡고 글을 몇 줄 쓰고 나면 손이 마비되는 것을 느낀다. 수술을 받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비합리적 문화의 수인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런 결론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리라. 은수저의 집에서의 생활이 수도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균형적이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위장이 좀 나빠졌다.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술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사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더구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딱 질색이다. 1966년 3월 23일 어둠 속에서 수도원의 미사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린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밤의 희미한 빛 속에서 무거운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본다. 냉장실 전원은 이미 껐다. 내려갈 때 양호실에 마가린을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 9시 30분에 미사를 드리고 나서 안과 의사에게 가야 하고 그 다음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한다. 또 위에 작은 종양이 겉에서도 느껴진다. 지난 몇 주 동안 커져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우데스 신부님은 악성이 아닐 거라고 한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렇게 하리라.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이 아닐까.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나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내 생명은 형제인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봉헌되었다. 만일 내가 지금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면 기쁘게 시작하고 싶다. 수술 날짜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는 날과 겹칠지 궁금하다. 나는 이미 반대 시위에 깊숙이 관여하는 쪽으로 내 길의 가닥을 잡았다. 수도원에서 축성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온다. 가장 깊이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수자의 집이다. 1960년부터 하루 반나절을 보낼 수 있었다. 자주 어떤 때는 날마다 왔고 1964년 10월 이후에는 잠잘 수 있는 허락을 받아 새벽 동트기 전까지 머물 수 있었다. 마침내 1965년 8월부터는 하루 종일 미사와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낼 수 있었다. 마지막 시기가 가장 좋았다. 진실로 은수자의 삶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점점 글이나 책을 쓰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하는 길에 들어섰다면 한 가지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은수 생활을 더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다른 아쉬움은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선을 위해, 세상을 위해 가장 좋은 몫이 무엇인지 아신다. 가장 좋은 몫은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네, 오늘은 페이지 443 페이지 1966년에 쓴 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443 마지막 줄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